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일요일 아침 금융시장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주초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속상하고 아쉬웠지만 금요일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 가면 토요일이죠. 증시가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러시아 전쟁 악재는 소멸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천당, 지옥과 천당이 순식간에 바뀌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뭐 쉽게 결론 지으면 sell the build up by the invasion, 즉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증시가 나타난 것이죠. 먼저 사실 미국장 목요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목요일 장 시작 전 마이너스 3% 나스닥 기준입니다. 근데 장 마감을 플러스 3%, 장중 무려 6%의 반등 마감은 2008년 그 금융위기 시절 이후에 거의 20년, 그러니까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먼저 목요일 증시 상황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났는지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장에서는 보통 아침 7시 그 프리마켓이라고 그러거든요. 9시 반이 이제 정식 정규장이고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매매할 수 있는데 프리장의 그 바닥에서 나스닥 지수가 3.5%였어요. 예. 프리장 바닥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3.3% 상승. 그래서 이제 이 왕복차가 거의 7%.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리면은 그렇고. 네. 하여튼 이제 지난 목요일 이후에 그 장세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 루머, 여기에 미리 선반영해서 계속 증시가 하락하다가 전쟁이 났다는 뉴스, 거기에서부터 이제 빵 뛰어오르는 거죠. 예, 전형적인, 루머에 사고 네. 뉴스에 팔아라. 네. 이걸 반대로 하면은 루머에 팔고 뉴스에 사라. 아주 전형적인 그런 증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일 날까지도 S&P는 4,220에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회원들과 4,200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4,220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보류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눈을 딱 떼보니까 4,110이더라고요. 이게 뻥 떨어져 갖고. 그래서 저는 즉시로 샀어요. 그때 당시 현금이 많지 않았지만 하여튼 현금 박박 끌어갖고, 우리 회원들도 4,110, 여기서 무조건 사라. 그 다음에 러시아 증시도 사라. 이렇게 두 가지 주문했었죠. 근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급락에서 급반등으로 전환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형적인 루머에 셀하고 뉴스 이제 파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예. 극심한 과매도 상태. 네. 그 상태에서 쇼카 반응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다.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쇼 세력들이 이 정도면은 먹을 거 다 먹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쇼카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지난 한 주에 증시에 또 대량 큰 금액이 유입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자금들이. 그래서, 증시가 바닥을 찍으면은 증시에 즉시로 투입할 수 있게끔 이 개인 투자자들, 헤지펀드들 돈이 시장으로 왕창 모여들어가고 대기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목요일 아침에 증시가 아래로 내려꽂으니까 그냥 바위로 그냥 다 밀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쇼카바링으로 해갖고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빅 리버설. 네. 그래서 1차 이제 급반등 쇼카바링이 이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금요일에는 사실은 아침 장시가면서 다우지수는 조금 올라가 있었지만은 나스닥 인덱스는 마이너스 0.6%까지 하락했었어요. 선생님, 이 프리마켓에서. 금요일은 이게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목요일은 네. 대대적인 쇼 커버링 그 덕분이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펀더먼털로 이게 정치 상황이나 뭐 경제가 좋아졌다 이거는 상관없이 테크니컬한 쇼 커버링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 쇼카바링을 발생시켰던 트리거는 전쟁도 있지만 사실 전쟁에 대응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미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후 1시였을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 제재 뭐 대응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전 충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이후부터 이 급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선생님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서부터 쇼커버링으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던 그 증시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국민 연설 그때를 또 기점으로 다시 또 재차 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끝까지 장대 양봉을 연출했다 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사실 러시아군 군사 충돌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이미 그 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 톤이 상당히 이제 누그러진 톤이었어요. 예. 뭐 그 전쟁 나기 전에는 하여튼 뭐 러시아를 뭐 디레스테이팅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하여튼 이런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엄포까지 막 줬는데 실제 전쟁 나니까 뭐 그냥 전쟁 난 건 인정하고 뭐 군사 뭐 우크라이나다가 군사 지원도 안 하고 개입도 안 하고 뭐 경제 제재도 우리가 좀 겁먹었던 뭐 그런 상황 다 빠져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내려오는 그런 수준. 그래서 이제 증시 참여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환호성을 지른 거죠. 제가 이제 그것을 목요일 날 우리 멤버 회원분들한테 시험하시면서 결국 그게 미국 내 여론 때문이다라면서 이제 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보셨습니까? 네네. 예.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대러시아 강경책을 지지하는 수준이 36%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만 해도 세계대전이 어쩌고 이런 말씀을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파병을 하도 독일 기지에만 파병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안 할 것이다. 그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고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은 결국 미국 내 여론이 러시아 그 남의 뭐 좀 냉혹하긴 하지만 남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물가나 걱정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뭐 미국의 그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뭐 옛날 1994년인가 민스크 협정 뭐 해갖고 우크라이나를 안전 보장해주겠다 뭐 각서까지 썼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미국 국민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우리가 더 살기 힘들어질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소위 막갑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맞대응 해갖고는 이거 승산이 없거든요. 예, 착한 사람만 피해 보는 거지.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좀 관심 밖으로 이제 멀어지고, 저도 우리 이제 회원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몇 질문을 던져보니까 대부분이 좀 관심이 없어요. 뭐 미국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거기가 뭐 개입해야 되느냐. 우린 사실 증시가 더 중요한 거지. 네. 사실 미국의 증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괜히 그거 간섭해갖고 우리 증시만 내려가고 이게 뭔 짓이냐.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정신을 살려라.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예, 지지도가 겨우 이 우크라이나 이 찬성파가 26%라는 거. 예. 사실 이런 데서 무리해가면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치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견해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마치 이제 우리가 증시를 이미 2주 전에도 차라리 전쟁 발발이 뭐 바닥을 확인한 신호일 때 이런 제목까지 냈던 이유는 전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러시아 푸틴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현상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증시 투자에 조언하는 것이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맞죠, 선생님? 네. 네. 가끔씩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보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목요일 반등에서도 이제 좀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특이했던 점이 나스닥이 반등을 주도했던 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이 전쟁과 관련해서 나스닥이 그 3대 지수에서 가장 하락폭을 키웠는데 목요일에 그 3%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나스닥이 반등을 주도한 것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깨졌어요. 예. 사실 작년 그 후반부터 이 소형주들이 먼저 깨졌지만은 너무 많이 깨지고 최근에 소형주들이 더 내려갈 룸이 없이 이제 바닥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또 이게 하락이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네. 그 와중에서도 나스닥의 이제 대형주들, 반도체주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엄청 심하게 이제 내려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스닥 지수는 이 코렉션 테리토리 보통 이제 하이점에서 10% 정도 하락하면 이제 조정장에 진입했다. 그 다음에 하이에서 20% 정도 하락하면은 이건 베어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나스닥 지수는 베어마켓이 접근한 거예요. 거의 예.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연준의 그 매파적 긴축 정책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냐고 하는 기대감. 이것이 국채 금리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국채 금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악재 속에서 그 안전자산을 추구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또 이 와중에서 국채 금리가 하락함으로 해갖고 나스닥에는 항상 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을 이제 깔아주고 있었고 차트상으로만 볼 때도 우리가 지난 1월 24일 날 그 증시 저점 있잖아요. 예. 그 저점과 목요일 아침 그 저점, 목요일 아침 저점이 1월 24일보다 훨씬 더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차트 인디케이터들은 더 높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불리시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맞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급반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에서 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확률을 0.5% 확률이 약 34%까지 보다가 목요일 전정당이라는 이게 13%까지 내려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가 3월에 0.5% 금리 인상은 어렵겠구나라는 이 인식이 시장에 퍼졌다. 그것도 당연히 도움을 줬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목요일 상황이었고 금요일에는 사실 목요일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잖아요. 초반에. 네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선생님 제가 말씀하신 걸 끊었었는데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나스닥이 주도했지만 금요일에는 이제 다우지수가 주도하면서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자, 다우지수가 증시를 주도한 또 이유는 어떤 점에서 찾아야 될까요? 자, 다우지수는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나 S&P보다 덜 내려갔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성장 기술주들이 이제 비중이 작고 주로 이제 산업재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주식 뭐 이런 게 이제 포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었는데 바로 지난 한 주, 이번 주죠.
이번 한 주로 보면은 초반에 다우지수가 더 많이 내려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경제 침체 이 가능성을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홈디포 같은 거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생활 지표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홈디포가 내려가면서 모든 이제 산업재주도 더 많이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상당히 이렇게 그 목요일 날 급반등장에서도 다우지수는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겨우 장막판에 90포인트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예. 그 정도로 약했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경제 뉴스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경제 지표들이. 예. 뭐 듀러블 건수도 나오고 PCE도 나오고 그다음에 컨슈머 센티먼트도 나오고 예. 하여튼 경제 지표들이 와장창 쏟아졌는데 거기에서 시장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경제 침체 그 우려감 이것이 싹 가셔버리는 거죠. 이것이 싹 가셔지면서 목요일에는 나스닥가 이제 그 쇼카바링을 이제 선도했다 그러면은 금요일에는 다우지수가 쇼카바링 2차 쇼카바링을 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장으로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혹시라도 미국이 참전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날 수요일 날 이제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실적 예상치 그러니까 상승폭이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미국 최근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주택 시장도 이제 침체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홈디포가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금요일 날 아침에 PC,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뭐 소매 매출 이런 걸 보면 예상치보다 높았고, 그것 때문에 우려할 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 이 시각이 다우지수를 올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우지수 안에도 이제 그 산업재들 있잖아요. 예, 3M. 네, 하여튼 뭐 매트리얼, 뭐 이런 산업 재료. 네. 뭐 그런 주식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예. UNH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대형 이제 다우 종목들이 급반등하면서 하여튼 그 쇼카바링을 이끌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증시가 바닥에서 탈출했냐 안 했냐 이제 그걸 볼 때 급상승량이 바닥에서 급상승장이 하루만 급상승하면은 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팔로우 트루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하면 이거는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아주 강하게 상승 이틀 연속으로 이제 연출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팔로우 트루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앞서서 또 금요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또 러시아 경제 제재 하나 또 추가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푸틴과 푸틴 일종의 측근들 자산을 동결시킨 건데, 사실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군사적인 직접 충돌. 두 번째 경제 제재인데 군사적인 충돌은 완전히 배제를 했죠, 이미.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경제 제재인데 경제 제재에도 핵심이 이제 스위프트 아시죠, 선생님? 네네. 예, 국제 일종의 무역 결제망인데 그것을 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면은 사실 러시아를 완전히 이란처럼 고립시키게 되는데 그걸 목요일날 기자회견에서도 유보한다고 그랬고 금요일날 경제 제재 내용에서도 아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스위프트가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재, 농산물 이런 부분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도 증시에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실 그 스위프트는 진짜 막판에 써먹을 수 있는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무기거든요. 예. 무기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스위프트를 휘두를 수 없는 이유가 많아요. 이게 진짜 죽기 살기로 서로가 맞붙어 싸운다면은 이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이걸 섣불리 휘둘렀다가는 이 피해가 미국에게 도로 뒤집어 쓸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제 원유, 그다음 내추럴 가스 이제 큰 이제 수출국이잖아요. 예. 이제 국제 이제 결제망에서 이걸 배제시켜 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와 교역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또 피해 줄 수 있죠. 예. 그죠? 예. 러시아가 무기 부품 수출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 무역으로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게 피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이제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시켜 버리면은 러시아는 사실은 이 전쟁을 대비해 갖고 미국의 달러 비중을 많이 낮춘 상태. 예.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위안화를 많이 이제 비중을 이제 높여왔었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이 스위프트를 섣불리 실행했다가는 러시아가 중국의 위안화 쪽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화의 세계 지배력 이것도 약화될 수 있다. 막 그것도 이제 고려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도 반대급부로 중국의 위안화의 그 위상 강화 이것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꺼내들 무기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달러와 위안화 이 관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중국과 러시아의 두 나라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든지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 망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전자 화폐 그것도 선도적으로 출시하고, 이제 러시아는 뭐 더욱 뭐 금이나 위안화, 유로화, 엔화 이런 달러화를 피한 다른 나라 이제 화폐로 이제 그 위안부 요구를 네. 이제 채워왔었죠. 네. 그런데 이 국제결제망에서 배제시킴을 해갖고 러시아로 하여금 더욱 달러로 멀리 가게 하는, 러시아가 사실 뭐 캘리포니아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위상, 정치적인 파워는 상당히 큰 나라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중국 위안화 쪽으로 붙어버리면은 중국의 위안화는 훨씬 더 이제 강하게 그렇죠. 이제, 위상이 이제 강화될 수 있죠. 이제 이런 국제적인 이제 시소 밸런스에서 섣불리 잘못했다가는 달러화는 추락하고 위안화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중국의 그 장기적인 그 위안화 그 강화 정책 예. 여기에 미국이 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스위프트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더 강하게 나올 때 일종의 협박용으로 작용할 뿐 실제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달러화의 그 세계 그 지배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달러화 위주가 아니고 유로화, 엔화, 뭐 파운드화 이렇게 다양하게 위안 보유고를 이제 채우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런 칼을 휘둘렀다가는 미국의 달러화 이 제국 이것이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이제 양날의 칼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위안화를 보면 위안화가 달러보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달러화 강세보다 위안화 강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이게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게 뭐 내추럴 가스나 그 원유 수출을 만일 막는다 하더라도 중국이라고는 큰 커스터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계산하는 만큼의 그런 악영향은 파급 효과는 못 미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WTI 가격이 사실 목요일에 장중에 100달러까지 갔다가 현재 93달러에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어차피 WTI는 선물 거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6개월 이후 8월, 9월, 10월 달에 장기물을 보면 현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백어데이션이 발생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예. 이 국제 유가 백어데이션 상황,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일까요? 사실은 원유 WTI가 한 2주 전부터 이 조정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예. 만일에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침공 이게 없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미 조정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침공 그걸 해갖고 목요일 아침에 99달러까지 치솟았었어요. 예. WTI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금요일에 92달러로 이제 후퇴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지난 한 10년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WTI 최고 가격이 110달러였어요. 그러면은 목요일 아침에 99달러까지 갔다는 거는 진짜 그 마지막 천정, 진짜 몇 년 내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이 원유의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래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을 급히 끌어들여서 이란의 석유를 국제시장에 이제 유입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온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도 이미 개시됐고 또 이란산 원유는 국제시장으로 들어올 게 이제 뻔한 상태에서 선물 가격을 높게 이제 주고 베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아마 백오데이션 현상이 이제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이 조금 시간이 가서 잠잠해진다고 그러면은 원유 가격은 꽤 큰 폭의 조정장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현재 그 차트만 봐도 지난 한 6개월 동안 쉼없이 상승했던 그 상승 그 곡선 자체가 지금 거의 수평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70달러, 75달러 이 정도까지 하락할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바로 지난주 미국의 그 재고량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마 작용한다 봅니다. 사실 백어데이션을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백어데이션 현재 그 선물 가격을 보면 올해 12월 인도분 WTI는 81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10달러 이하인데 이런 것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제유가는 뒤로 갈수록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견해와 반대로 지금 현재 전쟁을 재료로 투기 세력들이 붙어서 지금 현재 3월물이 가격이 아니 2월물, 3월물이 가격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현물보다도 선물을 더 높게 베팅할 이유가 조금 자꾸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 투기 세력이 붙긴 했지만 투기 세력이 빠져나간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또 어제 연설인가 거기서 미국의 전략 비축유 이것도 더욱 방출하겠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의 핵협상, 사실 이란과의 핵협상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 어렵게 성사시킨 건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확 뒤돌려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 당시 유가가 WTI 기준으로 4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자들이 워낙 이제 그쪽 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산업을 도와주려고 국제 유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란과의 핵협상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 그 핵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할 생각은 아마 좀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에서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네. 또 미국 내 그 친이스라엘계 이제 정치인들의 반대도 있고 그러나 이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해갖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다른 나라 인플레이션을 둘째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의 그 정권 자체가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이란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빠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월가에서는 3월 달에는 이란과 뭐 타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마지막 지금 뭐 선언문 다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 나와준다면 오페크,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가 지난 꾸준하게 미국의 증산 요청을 거절하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영향을 네네. 받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 그 자체가 그 스위프트 거기에 이제 걸려갖고 예. 제외되어서 이제 국제시장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그 자체의 허약한 경제 시스템에서 이란의 그 원유 시설 여기 투자도 못 했잖아요. 예. 근데 만일에 이번에 미국하고 핵 협정이 잘 마무리되면은 미국의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기업이 이란의 원유 시출 시설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매장량을 상당히 크게 갖고 있는 이란 앞으로 이제 그 펌핑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는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원유 가격이 크게 $10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에 어제 금요일 오후에 숙제를 냈습니다. 공부할 문제를 냈던 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란이 지금 사람들 이란이 뭐 작은 나라로 알지만 중동에서는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나라가 스위프트 즉 국제 결제망이 차단됐기 때문에 걔네 물건을 사고 팔려면 돈을 들고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거래 관계에서 차단된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 시스템 거래 못하면 꼼짝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숙제를 내준 게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건설, 화학, 정유 등등 혜택을 보는 업종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증시는 미리 갈 수 있으니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숙제를 냈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네. 당연히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 상승에 이제 수혜를 받아서 오일 주식들이 그동안 증시가 아무리 내려가도 예. 그 오일 주식만 그 섹터만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최근 한 일주일의 모습 보면은 증시가 내려가는 날 이 오일주들도 버티지 못하고 같이 하락해요. 이제 그런 거 볼 때 이제 근본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만일 그 증시 지수에 따라서 하락하는 날 그런 날 이제 오일주들도 이제 상당히 하락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선생님 언급하셨던 대로 사실 나스닥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가령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했고 엔비디아 뭐 30%대 정말 거의 폭탄 맞은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나스닥 기술주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하려면 하락을 주더라도 이런 대형주들이 또 앞장서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월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어느 섹터에서든 간에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그동안에 이제 증시 하락장에서도 오일주, 원유 이쪽에다가 대량 베팅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일 원유와 오일주가 조정장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펀드 매니저들은 다른 섹터로 또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 나오는 경제 호조 지표 여기에 기반해서 뱅크주나 그다음에 산업재나 그다음에 테크주, 빅테크 이런 쪽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눈길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일주는 이제 먹을 만큼 다 먹었고 이제 여기서 적당히 빠지는 게 좋고 이제 그 외에 그 오일주가 상승하는 동안 조금 뒤에서 조금 무시당했던 좀 소외됐던 그런 섹터 그런 쪽이 올라갈 차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는 이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쿼보나 그 퀄컴 이런 주식들 보면 밸류에이션이 쿼보 같은 경우는
8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주가 밸류에이션 8배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진 이런 주식들 사이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점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S&P 500 지수의 1월 24일인가 27일 저점이 4,222포인트였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 선생님하고 카톡하면서 4,222를 지켰다. 이러면 지킨다는 것은 이제 반등의 신호 아니겠냐 했더니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 마이너스 3% 이상 빠져버렸었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1월 저점을 지켜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닥은 다진 것이다. 이런 뭐 결론 내도 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 이것이 소멸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악재가 소멸됐다. 네. 한 가지의 악재는 이제 없어졌다. 물론 그 러시아의 그 현금 1.4 트릴리언 달러 그 자산 동결 했잖아요. 예. 이 현금 자산 동결한 이 후폭풍이 어디로 나쁜 뭐 악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딘가는 지금 수혜받는 데가 있고 악재받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예. 이 엄청난 이 현금 자산이. 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저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그건 둘째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 이거는 소멸됐다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연준의 악재. 이것도 사실은 거의 반영됐어요. 예. 이미 증시는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 7회, 8회 금리 인상을 주장하지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멀은 것 같고, 네. 연준 의원들이 아마 3회 내지 4회 이제 이런 게 이제 중간 이제 컨센서스거든요. 예.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증시가 이미 거의 다 반영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닥은 탈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서 3월 16일 날 그 폼시 전에 크게 상승할 일도 없지만은 이제 여기서 크게 하락할 만한 악재도 이제는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금요일장에 힌트가 있던 게 SC 같은 경우 상당히 진짜 급등을 했잖아요. 실적 발표가 이제 좋게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네. 이제 증시 지수 하락폭은 일단 하방을 막혀 있으니 결국은 지난주 내내 보였던 실적에 의한 개별주 이 재료들에 의해서 등락이 거듭될 것이다. 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죠?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타임프레임을 조금 크게 넓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제 기조를 이룰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개별 기업들의 그 실적 여기에 대해서 잘 나오는 그 주식은 크게 보상해주고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주식은 그냥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은 이제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닝 시즌도 지나갔으니까 어닝이 안 좋게 나왔던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 하지 말고 어닝이 잘 나와갖고 그 다음날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증시 지수에 따라갖고 눌려있던 주식 이제 그런 주식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하면은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밸류에이션보다 그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실적, 그러니까 실적밖에 밸류에이션 높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주식에 중점을 두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요일까지는 정말 속상한 증시였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다음 주는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이 좋은지 마지막으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바이더 딥 이제 이게 전쟁 나기 전에는 월가에서 지금 바이더 딥 할 타임이 아니다 지금 계속 그랬거든요. 네. 지금 증시 바닥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아무도 모른다. 바이더 딥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목금 이틀 팔로우 트루 하면서 지금의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역시 바이더 딥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도 떨어지면은 매수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연출했지만은 또 다음 주에는 뭐 증시는 항상 업변다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날 매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참 이론적으로 쉬운데 막상 떨어지면 사는 건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 내가 돈이 100원인데 100원을 다 최저점에 잡으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네. 100원 중에 한 20원만 띄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 하고 모험을 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사람들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큰 돈을 한꺼번에 배팅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점만 배제하면 사실 바이더딥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발바닥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진짜 1년에 한 번 그런 찬스 올까 말까요. 그런 찬스는. 발목 정도에서만 해도 감사하게 분할 매수로 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머리끝까지 상투 끝에서 먹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어깨나 목 근처에면은 먹고 나오는 거. 욕심을 조금 줄이는 거. 예.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공포를 좀 줄여야 되고 위에서는 욕심을 좀 줄이는 그런. 바닥에서 공포에 너무 떨면은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못 사거든요. 예, 현금은 맞습니다. 잔뜩 들고. 네. 그래서 바닥에서는 미국 증시는 안 무너집니다. 이게 증시 그 지수 자체가 항상 안 좋은 주식은 퇴출시켜버리고 새로 뜨는 주식을 계속 메꾸잖아요. 예.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S&P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 왔거든요. 네. 앞으로도 뭐 순간순간 크게 이제 공포스러운 장이 연출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월요일날 멤버십 게시판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조금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은 일부 한 몇천만 원 마련해서 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월요일날 한국 증시가 빠질 때 오늘부터 나는 5분의 1씩 살 것이다 해서 5분의 1씩 매일 샀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도 샀단 말이죠. 근데 목요일날 한국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못 샀어요. 네.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네. 왜냐면 5분의 3이니까 약 한 4천만 원 정도 있어서 그걸 800만 원씩 3일을 썼는데 4일 더 많이 빠질 때 마지막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사더라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게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그나마 5분의 1씩 산 게 또 어딥니까? 네. 사실 목요일 아침에 4,100까지 떨어졌을 때 예. 월가에서는 이거 3,000대로 내려간다. 예. 뭐 이런 게 막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공포스러워서 못 사죠. 예. 근데 이제 차트에서 이제 극심한 과매도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튀어오를 수 있는 찬스. 그 다음에 이제 루머에 팔고 뉴스에 사자. 이제 이런 이제 지난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되돌아 본다 그러면은 그런 공포장에서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일단 주말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장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선생님도 일단 지난번에 감기는 다 나으신 거죠? 네네. 근데 증시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땅 떠먹게 하고 이제 자기 이제 품 안으로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이제 같은 관계인데 지금 중국이 지금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 지금 중국과 타이완의 그 관계 뉴스가 지금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보다도 그렇죠. 중국이 만일 타이완을 먹겠다고 나선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그렇죠.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가 상대가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제 좀 걱정거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수중에 넣는다 그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기를 가질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못 대드는구나. 예. 이제 그걸 본 거잖아요, 이번에. 네. 봤으니까, 저는 그렇지, 개인적으로 그래요.
중국이 타이완을 먹겠다고 나서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 안 할 겁니다. 괜히 말로만 하지. 그 대응할 수가 없어요. 대응하면 세계대전 가는 건데. 네. 일단 이건 오늘은 사실 그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고 계속 모니터링을 네네. 하면서 경제적 반응을 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위안화나 뭐 네네. 타이페이 달러에서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고 선생님 일단 네.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죠. 네네. 네. 예. 일단 오늘도 좋은 말씀 그다음에 그 탁월한 견해 해주신 토마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원유 시장의 백오데이션, 원유 시장에만 백오데이션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농산물, 뭐 밀, 옥수수 등등 거의 모든 농산물 선물 거래에서 백오데이션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3월은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힘내시는 걸로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